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솔과 뉴 테크놀로지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스트 코로나 수업 운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현행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들은 어떤 수업의 형태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온오프라인 수업의 개선, 어떠한 점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수업에 개선할 수 있는 수업 운영 방식으로요, 플립 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현행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현행 온라인 수업은 초중고등학교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전반적으로 사전 제작된 동영상 강의들의 탑재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학습 흥미 그리고 학습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아이들이 기대했었던 것들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 교수자 간 상호 소통을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아니면 시험의 대부분의 오프라인 수업을 할애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원했던 상호 소통이 상당 부분 오프라인에서도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스터디에서 조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65%의 대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의 격차, 이것에 대한 대답에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62%나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수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것을 한번 보았더니요. 코로나 이후 교실에서 중위권이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도 중위권 축소 확인, 코로나19 교육 격차 대책 시급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중위권 사라진 교육 양극화,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격차 심해졌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자체 조사한 지표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그런 현행 온오프라인 수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온오프라인 수업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기존 논문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 플립 러닝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교육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면요. 이러한 용어들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플립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 러닝을 한번 구글링 해 보았더니요. 제가 왼쪽 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자, 플립 러닝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면요. Watch lectures online at home. Do hands-on work in class.
자, 집에서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를 보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가능한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플립 러닝이라는 용어 말고요. 똑같은 용어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역진행 수업, 플립드 러닝, 혹은 거꾸로 교실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마 거꾸로 교실이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BS에서도 지금 유튜브에 거꾸로 교실에 대한 그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플립이라는 것은요. 뒤집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뭐를 뒤집는 게 플립 러닝일까요? 자, 플립 러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까, 형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교사 중심의 강의는 온라인의 형태로 수업 밖에 과제로 제공을 하고, 수업 시간에서는 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에 시간을 활용한다. 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플립 러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뒤집는 게 플립 러닝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요. 블룸스 텍사너미라는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블룸스 텍사너미라는 것은요.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 만들어낸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A set of hierarchical framework. 자, 그 프레임워크 안에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등수가 있는 거죠. Used to classify educational learning objectives. 자, 교육 학습 목표들을 그 안에서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into levels of complexity and specificity. 자, 그 안에 복잡한 것들과 좀 자세한 것들, 복잡성과 자세성, 어느 정도 자세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분리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나타내는 것이 블룸스 텍사너미입니다. 좀 말이 더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면 실제 블룸스 텍사너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블룸스 텍사너미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이렇게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잡한 것, 더 복잡한 것, 더 자세한 것 이런 것들로 분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이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한 것을 나타내는 단계일까요?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떠한 것들이 아이들이 더 하기 어려운, 더 높은 인지력을 요구하는 활동일까요? 여러분들. 네, 그것은 바로요. 네, 상위로 올라갈수록 그 텍사너미의 그 위에 상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더 높은 인지력의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블룸스 텍사너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교실에서 과연 블룸스 텍사너미는 어떻게 학습되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블룸스 텍사너미에서는요. 전통적인 학습에 있어서는요. 네, 아래 3단계.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러한 3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위에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이것은 뭐 더 학습할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통해서 너네 집에 가서 이런 거 더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Flipped Learning에서는요. 네, 이게 이렇게 뒤집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때 선생님들이 올린 그러한 지식적인 것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ome Individual Learning 하는 것은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이고요. 자, 그리고 Classroom Instruction을 통해서는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하는 것들이 Flipped Learning으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뒤집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조사한 어떤 스터디에서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플립 러닝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동기적 측면.
수업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학습을 하고 지식적인 것들은 채워오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 수업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방향적으로 지식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active learning,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학습자 간 협업이 가능해지고요, 분석, 평가, 통합 등 높은 인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이들이 좀 더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 자율성 측면에서도 그 이야기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만족감, 책임감, 그리고 동기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김혜영 2017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바였었고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수업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현행 온오프라인 수업의 개선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점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양한 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플립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플립 러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습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습자 자율성 신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을 교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립 러닝을 활용을 해서 수업이 어떻게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요, 제가 이거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